열심히 잠 안 자고 운동해요. 암이 확실히 증가해. 골병 걸려. 뇌에 문제가 생겨요. 사람이 들자면 얼만큼 망가질까요? 이걸 성인과 청소년은 나눠보는데 일단 성인부터 알아볼게요. 근데 결론은 뭐 뻔하죠. 엄청 망가져요. 자, 제가 이제 뭐 AI로 한번 그려봤는데 이런 분들이 많아요. 살 뺀다면서요. 물론 맨날 저도 다이어트 하지만 살 뺀다면서 열심히 잠 안 자고 운동해요. 절대 안 빠져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수면 부족은 극한의 스트레스래요. 스트레스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 호르몬은요, 위기 상황에 대처를 하고 응급 에너지원을 우리 필수 장기, 뭐 간, 콩팥, 심장 이런 데 가까이 배치해야 돼요. 근데 아시다시피 뭐 열량은 지방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팔다리에 있는 지방을 빼와서 복부에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복부 지방이 증가하고 사지의 근육량이 감소를 해요. 그 다음에 또 스트레스 상황에서는요, 어쨌든 몸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식욕이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대사량은 떨어져요. 몸이 일종의 절전 모드로 들어가거든요. 물론 위기 상황에서 좀 힘을 쓰겠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매일 300에서 500칼로리를 더 섭취하게 되는 꼴이 되는데요. 우리가 살 1kg이요. 통상 7,700칼로리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7,700 정도, 근데 500, 대충 쳐서 한 400으로 7,700 그러면 대략 계산을 해보면 20일마다 한 1kg씩 불어나는 꼴이에요, 우리가. 우리라기보다는 이제 안 자면은. 그러니까 뭐 식사량을 늘리지 않더라도 대사량 저하로 인해서 잠을 부족하게 자면 20일마다 한 1kg씩 불어나요. 이것이 이제 제 살면서 경험상에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난 경우가 있었는데 언제냐면 제가 인턴 때였었어요. 지금이야 주 5일제 근무에다가 뭐 근로기준법도 나름 적용한다 그래서 팔자가 나름 편해졌어요. 이거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저희 때는 인권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냥 뭐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뭐 그렇게 일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보면요. 인턴 100명을 갖다가 관찰을 해보면 딱 85대 15로 나뉘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85명은요 체중이 엄청 불어요. 1년 동안. 15%는 체중이 점점 빠져가지고 말라깽이가 되고요. 뭐 진화 인류학적으로는 위기 상황에서 체중을 불리는 사람들이 더 우상이라서 그렇게 살아남았다고는 하는데 어쨌거나 잠을 부족하게 자게 되면 결과적으로 점점 체중이 불어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특히 잠은 충분하게 주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대부분은 이 85%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너무 부러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살 빠지는 15%. 이분들은요, 안 먹으면 진짜 근육량이 빠져서 몸 좀 심각하게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어쨌거나 체중을 유지하는 쪽이 우성인 건 맞긴 해요. 생물학적으로. 미용으로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병에 잘 걸려요. 잠을 덜 자고 그러면 결국 멜라토닌의 어떤 효험을 덜 보겠죠. 우리 몸에서 좀 덜 나오기도 할 것이고 멜라토닌은 면역과 재생에 많은 작용을 해요. 그러면 면역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각종 감염이 생기겠죠. 그래서 요즘에 학생 중에 코로나 2번 앓았어요, 3번 앓았어요. 요즘은 지난 겨울에 독감 유행할 때 독감 2번 앓았네, 3번 앓았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학생들 중에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 근데 몸에 좋지 않겠죠. 특히 폐병 같은 경우에 자주 앓으면 그 중장년이 돼가지고 그쪽에서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면역력이 저하될 때 파생 상품이 바로 암입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사실 그 암이라는 거는 우리가 세포가 분열할 때 유전자 카피에 에러가 생긴 거거든요. 그 에러가 생겨서 뭔가 이상한 세포를 면역계에서 계속 걸러줘야 돼요, 매일. 근데 그걸 제대로 못 걸렀다? 하필이면 걔가 좀 독한 놈이다? 걔가 점점 자란다? 그게 바로 암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못 자면 암이 확실히 증가해요. 그래서 한 10년 전인가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발표한 암을 유발하는 20가지 인자 중에 19가지는 화학물질이었어요. 근데 한 가지가 바로 수면 부족이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잠을 안 자는 거, 즉 멜라토닌이 덜 나오고 잠을 안 자는 상황 자체가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원래 혈관 쪽이 약한 집안에서는 동맥경화가 잘 생기고요. 또 심장도 그 리듬이 불규칙하게 뛰게 돼요. 근데 부정맥 이거 생각보다 골치 아픕니다. 뻑하면 기절하고요. 생명도 크게 위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행을 못 가요. 부정맥이 있으신 분들은. 왜냐하면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진짜 불안정한 부정맥을 가지신 분들은 응급실 있는 종합병원이 있는 도시만 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결과물로 결국엔 뇌졸중도 잘 생기겠죠. 자, 당장 이런 위험을 피했다고 칩시다. 여기서 각종 감염은 단기적인 위험이겠고요. 암, 부정맥, 동맥경화, 뇌졸중은 중기적 위험이겠는데 이거 다 피했다고 쳐봐요. 어떻게 유행이 다 피했어요. 그래도 결국에는 노화가 촉진돼서 당뇨나 고혈압이 좀 더 이른 나이에 생기고 그리고 각종 퇴행성 질환들.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질병이라고 알고 있는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이 결국 노화의 산물이거든요. 또 넓은 의미로 보면요. 암도 노화 때문에 생긴다 그래요. 왜냐하면 노화가 되면서 면역력이 자연적으로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하간 잠을 들자면 노화가 촉진돼요. 혈압도 더 잘 생기고 당뇨도 잘 생기고 생기면 조절도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늘 뉴스에서 보는 그 병들 뭐 치매, 파킨슨 그런 것도 더 잘 생기겠죠. 근데 뭐 노화 좀 되면 어때? 뭐 난 그렇게 살래. 근데 이거 되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 현대의학의 한계긴 한데 죽어가는 사람을 안 죽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죽어가던 사람을 아주 건강하게 만들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번 망가지면 그냥 망가진 채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 입으로 내 이빨로 고기도 씹고 어디 뭐 가고 싶은데 가고 뭐 내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싶지 남한테 대소변 의지하면서 뭐 휠체어 이러고 살고 싶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노화 촉진에 이거 먼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이런 수렁텅이로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운동한다고 잠을 안 주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잠 잘 시간 줄여가지고 막 운동하고 막 새벽 한 대여섯 시간 잔 다음에 열심히 가가지고 막 근력 운동하고 뭐하고 그러는데 문제가 이렇게 돼서 부상을 잘 당해요. 왜냐하면은 소뇌라는 곳이 우리가 흔히 술 먹으면 소뇌 기능이 떨어져서 비틀비틀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술보다 수면이 부족할 때 소뇌 기능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훨씬 강하대요. 물론 악영향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소뇌 기능이 떨어지면 어디 잘 부딪히기도 하고 움직임이 정교해지지 않고 그러면서 공간 지각력도 떨어지고 부딪히고 그러면서 자꾸 부상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쿼트 같은 경우에도 조금만 잘못하면 허리 부상 잘 입죠.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을 잘 자야 회복이 되는데 잠자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회복이 지연이 돼요. 그러니까 계속 다치고 아프고 골병 드는 거죠. 그 지난 일요일에 서울 마라톤이 열렸었죠. 근데 제가 그때 건국대학교에서 학회에 참석했다가 집으로 가는 길에 그 달리시는 분들을 봤는데 무릎에 테이핑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픈 걸 참고 그렇게 운동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운동하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그렇게 격한 운동, 어떤 러너스 하이 뭐 이런 거를 얻기 위해서는요. 밤에 잠을 충분히 주무시고 운동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골병 걸려요. 그럼 잠을 안 자면 학생들은 얼만큼 망가질까요? 이거 성인보다 좀 더 심각할 수가 있어요. 일단 살찌는 건 똑같아요. 잠 안 자면 복부에 지방 늘어나고 대사율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 식욕은 증가하고 그래서 그 메커니즘은 똑같고요. 그 다음에 성인은 암이지만 아직 청소년기에는 암까지 잘 생기지 않아요. 하지만 요즘 청소년들한테 양성종양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요즘 흔히 보는 양성종양, 갑상선 물혹. 이거 중년의 병이 아니에요. 요새 여고생 사이에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다낭성 난소가 있다든가 뇌하수체에 종양이 있다든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다낭성 난소는 뭐 아주 흔해요 그냥. 근데 이게 어떤 우리 인간의 라이프 사이클이 이렇게 뭐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아이도 갖고 애도 나와야 되고 자식도 생기고 자식도 기르고 이게 우리가 보면 생활사인데 난소에 10대서부터 이상이 생기면 임신과 출산에 영향이 있겠죠. 그 문제는 요새는 그렇게 임신과 출산에 문제가 있어서 시험관 시술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한 사이클 몇 사이클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 번 그 사이클 돌아갈 때마다 한 3천에서 5천만 원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청소년기에 잠 안 자서 이런 병 생기면 결국 나중에 결혼하고 출산할 때 문제가 생겨서 또 돈 쓰고 이런 악순환이 됩니다. 물론 감기나 코로나 잘 생기는 건 뭐 당연한 거고요.
그 지금 코로나야 많이 약화가 돼서 그렇지만 초기 코로나의 경우에는 한 번 걸릴 때마다 IQ가 30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3번 걸렸다 그러면 IQ가 10쯤 떨어지겠죠. 그게 인생에 좋지는 않겠죠. 그 다음에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이게 뭐냐. 뇌가 발달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보시면은 왜 애들은 머리가 크잖아요. 애들은 머리가 크고 그 머리가 그렇게 성인이 된다고 더 자라나지는 않고 성인이 되면 몸이 자라남으로써 이제 우리가 아는 그런 인간으로서의 체형이 맞춰지게 되는데 그런 애들은 머리가 왜 그렇게 크냐. 일단 성인과 거의 비슷한 숫자의 뇌세포를 일단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거든요. 아기 때. 그 다음에 그 뇌세포들이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막 연결을 해놔요. 그냥 마구잡이를 일단 쓸지 안 쓸지 모르는데 막 연결을 해놔. 근데 그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생각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효율적이지 못하거든요. 생존에. 또 에너지도 너무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청소년기에는 우리가 안 쓰는 시냅스들을 좀 하나씩 정리를 해요. 끊어낼게. 어떻게 보면은 예쁜 정원을 가꾸는 거랑 비슷해요. 뭐 관리하는 정원 보면 나무도 막 이렇게 자라고 저렇게 자라고 뭐 야생의 맛은 있지만 이쁘진 않잖아요. 그걸 갖다가 정원사가 이쁘게 다듬으면 나무 모양도 이쁘게 잡히고 아름다운 정원이 되는 거죠. 우리 뇌도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런 시냅스를 정리하는 과정 자체가 주로 밤에 이루어집니다. 즉 밤에 잠을 안 자면 이런 시냅스 정리가 덜 되거나 이상하게 되겠죠. 그럼 구조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있는 뇌가 똑똑하거나 창의적일 리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 역설이 발생하는 거예요. 다 자기 자식이 아니면 자기 스스로가 창의적이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이 왜 되기를 원하면서 정작 하는 행동은 그와 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잠을 잘 때 90분에 한 번씩 꿈을 꾸거든요. 그거 렘 수면이라고 하죠. 그 뭐 기능은 다 밝혀지진 않았는데 밝혀진 것 중에 하나는 정서 관리거든요. 거기서 스트레스를 풀어야 돼요. 근데 렘 수면이 부족하다? 그럼 스트레스 관리가 잘 안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는 우울증만 써놨지만 우울증, 불안증 이런 것들이 쉽게 생기겠죠. 막말로 잘 사는 어떤 동네 같은 경우에는 한 집 건너 한 집 청소년이 정신과 다니고 있대요. 거의 맞는 얘기입니다, 이거. 그리고 시냅스 정리가 좀 이상하게 돼요. 그러면 집중력이 떨어지는데 집중력 떨어지는 거에 극한으로 병으로 표출되는 것이 바로 ADHD죠. 그래서 거의 국민병 수준으로 많아진 것 같아요, ADHD가. 그래서 요즘에 콘서타라든지 메틸페니데이트라든지 그런 ADHD 약을 먹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참 여담으로 하나 말씀드리면요. ADHD도 아니면서 단지 집중력이 좋아지지 않을까 하고 그런 약을 먹으면 잘못하면 마약 중독 걸립니다. 그런 건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잠을 안 자고 공부할수록 머리는 결국엔 나빠져요. 근데 우리가 그럼 막연하게 나빠진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과학 채널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빠지는 건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요즘 기억에 대한 이론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왜 우리 컴퓨터 구조는 폰 노이만과 앨런 튜링이라는 천재가 만들었다면서요. 그래서 통상적인 컴퓨터 구조를 보면 중앙 처리 장치,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단기 기억 장치, 램 이런 데가 있고 장기 기억 장치, 하드가 있다. 하드디스크나 SSD나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사실 그걸 투영해서 우리 뇌가 그렇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던 면이 많아요. 근데 아무리 연구를 해도 CPU나 램 같은 구조물들은 좀 비슷한 건 있는 것 같은데 하드디스크나 SSD에 해당하는 게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어떻게 가고 있냐, 그 학설이 가고 있냐면 우리가 과거에 기억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우리가 데이터를 갖다가 컴퓨터에 이렇게 쌓아놓듯이 그렇게 쌓아지는 게 아니다. 필요할 때마다 특정 단서를 가지고 그에 맞는 아주 합당하고 논리적인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과거 시제를 입히면은 기억이라는 형태로 우리가 인식이 된다라고 밝혀진 거죠. 그리고 미래 시제가 입혀진다면 이거는 공상이나 예측이 되는 거고요.
현재라는 건 현재 시제가 입혀진 거고, 여하간에 기억이라는 게 어디 저장되는 게 아니고 특정 단서를 주면은 그걸 가지고 뇌가 합당하게 시뮬레이션을 하고 거기에 과거 시제를 입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걸 반복하다 보면 새로운 시냅스가 형성이 돼서 좀 더 쉽게 이런 작업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시냅스란 게 뭐냐면 신경세포들끼리 연결이 되는 거예요. 원래 신경세포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기다랗게 뭐 이런 모양으로 생겼거든요. 근데 서로 연결이 없던 것들, 요게 뭐 딴 게 하나가 있다고 해봐야 이렇게 뭐 딴 놈이 하나가 있어요. 또 이것끼리 새롭게 연결을 형성하는 것이 새로운 시냅스가 생기는 거고, 무슨 우리가 기억이 형성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학습이란 건 이런 거고, 그럼 시험이란 건 뭐냐? 이렇게 새로운 시냅스를 많이 형성돼 놓으면 어느 일정 기간이 흘러도 동일한 단서를 주면 똑같이 시뮬레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동일한 단서를 주고 똑같은 시뮬레이션이 되는가? 그걸 확인해 보는 게 결국 시험이란 거죠. 자, 그럼 시험을 우리가 잘 보려고 다들 공부하죠? 그러면 시험을 잘 보려면 처음에 시뮬레이션 할 때 제대로 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시냅스가 형성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시냅스가 망가지지 않고 탄탄해서 동일한 자극을 주거나 동일한 그 단서를 주면은 똑같은 결과물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잠이 부족하다고 해볼게요. 잠이 부족해요. 그러면 처음에 어떤 단서를 주고 시뮬레이션을 시킬 때 그게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죠. 또 부실하게 돌아간 상황에서 시냅스도 형성이 이상하게 되겠죠. 자, 처음에 그렇게 환경 조성이 이상하게 됐으니까 나중에 동일한 자극을 준들 올바른 답이 나올 리가 없겠죠. 그래서 아직도 그냥 열심히만, 그냥 투입 시간만 길게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어떤 그런 문화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게 다가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잠은 일단 차놓고 머리를 굴릴 때 제대로 굴려야지 결국 시험을 제대로 잘 보는 학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물론 성인도 마찬가지고, 요새는 뭐 학교 졸업했다고 시험이 끝나는 게 아니라 직장에서 승진할 때도 자꾸 시험 보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도 시험 보고, 시험을 볼 일이 굉장히 많죠. 또 봐야 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지금 제가 청소년 편에 붙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성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잠을 줄여서 공부를 하는 것만큼 바보 같은 것이 없다. 왜냐하면 잠을 줄이면 내가 다 봤다는 뿌듯함은 있어요. 잠을 줄이고 공부하면 다 못 봤다는 어떤 아쉬움은 있겠죠. 근데 문제는 다 보긴 했는데 시험 가서 제대로 다 맞추질 못하는 게 나은 거냐, 내가 다 보진 못했지만 본 부분을 다 맞추는 게 나은 거냐,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나은 것이냐,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자, 이제는 3차 산업시대를 넘어서 4차 산업시대죠. 많은 사람들이 AI를 쓰는 시대입니다. 즉 굳이 우리가 뭘 기억할 필요도 별로 없어지는 시대로 가고 있어요. 기억력보다는 창의력이 중요한 시대로 가는 거죠. 자, 그럼 뭐 이건 좀 나중 얘기다. 우리가 근데 시험을 일단 잘 봐야 된다. 그쵸? 대학도 시험 봐서 가니까. 그럴 때 중요한 거는 그저 흐리멍텅하게 있는 그 시간만 긴 뭐 그런 공부법보다는 제대로 잠을 주무시고, 그 다음에 공부한 시간에 집중력을 최고치로 올려서 머리에서 어떤 단서들에 대한 훈련을 제대로 하는 것이 시험도 잘 보고 진학도 잘하고 승진도 잘하는 길이 아닐까,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